오랜만입니다. 한도윤 씨. 50년 만에 마주한 첫사랑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비 며느리의 어머니가 바로 젊은 시절 사랑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혜진, 도윤이 속삭이듯 중얼거렸고 서준과 다영은 두 사람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챘습니다. 식사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진행됐고 도윤은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날 다시 시험하는구나. 집으로 돌아온 도윤은 오래된 흑백 사진을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탄산처럼 톡 쏘는 반전 드라마, 탄산 드라마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무료 버튼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서울 변두리 단독주택에서 퇴역 군인 한도윤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70대가 된 지금도 군인 시절의 습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신선한 아침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이구나. 도윤은 혼잣말을 하며 운동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집 앞 공원으로 나가 규칙적인 체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군대식 구령에 맞춰 몸을 움직였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 텅 빈 거실이 보였습니다. 부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이 집은 늘 적막했습니다. 나라 지키겠다고 청춘 다 바쳤는데 내 집은 늘 적막하구나. 도윤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혼자 식사를 하며 신문을 읽었습니다. 매일 같은 일상이었지만 외롭지 않은 척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거실 소파에 앉아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군복을 입고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열심히 살았지. 도윤의 유일한 낙은 외아들 서준이 잘 자라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준은 도윤의 자랑이자 희망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서준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래, 서준아. 잘 지내니? 네, 아버지. 오늘 시간 있으세요? 잠깐 들러도 될까요? 그럼 언제든지 오너라. 도윤은 아들이 온다는 소식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집 안을 정돈하고 차를 준비했습니다. 저녁 무렵 서준이 도착했습니다. 30대 중반의 서준은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는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아버지, 잘 계셨어요? 그럼 앉아라.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서준의 표정에는 무언가 말하고 싶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래, 뭔데? 결혼 상견례 날짜를 잡았어요. 도윤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평온함을 되찾았습니다. 그래, 좋은 일이구나. 하지만 도윤의 말투는 여전히 엄격했습니다. 서준아, 결혼은 가문의 일이다. 신중해야 한다. 네, 아버지. 잘 알고 있어요. 서준은 아버지의 엄격함에 익숙했습니다. 군인 집안에서 자란 서준은 항상 규율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어떤 사람이냐? 다영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아버지도 만나보시면 마음에 드실 거예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시냐? 어머니 혼자 다영이를 키우셨대요. 그래, 홀어머니시구나. 도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홀어머니가 딸을 키웠다는 사실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상견례는 언제냐? 다음 주 토요일이에요. 전통 한정식 집에서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했어요. 도윤은 달력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준비해야겠구나.
서준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서준이 돌아간 후 도윤은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모가 다 모여야 한다는 건 알지만 괜한 실수는 없어야 한다. 도윤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예비 며느리의 어머니가 어떤 사람일지 묘하게 신경이 쓰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도윤은 아침부터 긴장된 마음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옷장에서 가장 단정한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며 자신의 모습을 점검했습니다. 첫인상이 중요하지. 도윤은 스스로에게 말하며 머리를 빗었습니다. 하얗게 샌 머리카락이 세월의 흔적을 보여줬지만 여전히 군인다운 자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서준이 차를 가지고 도윤을 데리러 왔습니다. 아버지, 준비되셨어요? 그래, 가자. 차 안에서 서준은 아버지에게 몇 가지 당부를 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편안하게 대해주세요. 알고 있다. 걱정 마라. 하지만 도윤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예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다영이 어머니는 어떤 분이시냐? 조용하시고 차분하신 분이에요. 아버지도 마음에 드실 거예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거리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전통 한정식집에 도착하자 서준이 먼저 내려 아버지를 안내했습니다. 이쪽입니다, 아버지. 입구에서부터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직원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예약된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 이미 다영과 다영의 어머니가 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윤은 인사를 받으며 다영의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혜진. 도윤은 속삭이듯 중얼거렸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젊은 시절의 첫사랑 정혜진이었습니다. 혜진도 도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며 눈을 피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한도윤 씨. 혜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준과 다영은 두 사람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챘습니다. 아버지, 아세요? 아, 아니다. 도윤은 당황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물잔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혜진도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지 못하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서준이 먼저 대화를 시작하려 했습니다. 자, 음식을 주문할까요? 하지만 도윤과 혜진의 침묵이 계속되자 다영이 불안해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혜진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식사가 시작됐지만 도윤은 거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복잡해서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50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젊은 시절 혜진과 함께했던 순간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당시 도윤은 젊은 군인이었고 혜진은 가난한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도윤의 어머니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가난한 집안 딸을 며느리로 받을 수 없다. 어머니의 완강한 반대에 도윤은 결국 혜진과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도윤의 평생 후회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서준이 다시 물었습니다. 괜찮다. 그냥 오래 앉아 있어 허리가 좀. 도윤은 변명을 했지만 서준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식사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간간히 서준과 다영이 대화를 이어갔지만
두 부모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헤어질 때 혜진이 조용히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따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도윤은 곧바로 서재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도윤은 앨범을 펼쳐 젊은 시절의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혜진과 함께 찍은 흑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도윤은 군복을 입고 있었고 혜진은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돌고 돌아 날 다시 시험하는구나. 도윤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50년이 지났지만 그때의 감정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혜진에게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오래된 공원에서 만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도윤은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공원 벤치에는 이미 혜진이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셨군요. 앉겠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침묵이 길게 이어졌지만 어색하지는 않았습니다. 혜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렇습니다. 50년이 넘었죠. 도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마음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살았습니다. 혜진 씨는요? 저도 그저 딸 키우며 살았어요. 혜진은 멀리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다영이를 혼자 키우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쉽지 않았지만 어떻게든 키웠어요. 도윤은 혜진의 고생이 짐작됐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고생 많으셨겠습니다. 괜찮았어요. 딸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죠. 혜진은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수많은 고난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결혼한다니 참 운명이 묘하네요. 그러게요. 세상이 참 좁습니다. 도윤은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평생 잊지 못했던 첫사랑이 예비 사돈이 된 것입니다. 도윤 씨, 저는 이제 과거는 과거로 두고 싶어요. 무슨 뜻입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른답게 행동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혜진의 말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혜진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주변에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와 새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때 일은 정말 미안했어요. 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엇이 미안하다는 겁니까? 갑자기 연락을 끊어서요. 도윤 씨 어머니가 저를 만나지 말라고 하셨을 때 저는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도윤은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혜진을 불러 돈을 주며 떠나라고 했던 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셨군요. 네, 저는 가난한 집안 딸이었으니까요. 혜진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더 강하게 나섰어야 했는데. 도윤은 후회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도윤 씨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혜진 씨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이제는 모두 지난 일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면 되는 거죠. 혜진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도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도윤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혜진을 다시 만난 후 잊고 있던 감정들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혜진을 생각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서준과 다영은 예식장을 예약하고 청첩장을 준비했습니다. 도윤은 아들의 결혼 준비를 도우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혜진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도윤의 여동생 명숙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명숙은 오빠의 외아들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축하하러 온 것입니다. 오빠, 축하해요. 서준이가 드디어 장가가는구나. 그래, 고맙다. 명숙은 차를 마시며 예비 며느리에 대해 물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어떤 애예요? 괜찮은 것 같더라.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신데요?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키우셨다고 하더라. 그래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정혜진이라고.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명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설마 그 정혜진이요? 명숙은 놀란 표정으로 오빠를 바라봤습니다. 50년 전 오빠가 사귀던 그 여자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렇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명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오빠, 이건 안 돼요. 그 여자는 우리 집안을 한번 흔들어 놓고 떠난 사람이잖아요. 명수가, 그건 다 옛날 일이야. 옛날 일이라고요? 오빠가 얼마나 힘들어 했는데요. 명숙은 당시를 떠올리며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여자 때문에 걱정하셨잖아요. 명수가 진정해. 하지만 명숙은 진정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로는 절대 안 돼요. 제가 서준이한테 말할 거예요. 명수가. 도윤이 큰 소리로 동생을 제지했습니다. 이건 아이들 일이야. 우리가 간섭할 문제가 아니야. 하지만 오빠. 그만해. 더 이상 말하지 마. 명숙은 오빠의 단호한 태도에 말을 멈췄지만 마음속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명숙은 서준을 따로 만났습니다. 서준아, 이모가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내장이 너른 될 뿐 말이야. 명숙은 50년 전의 이야기를 서준에게 들려줬습니다. 혜진이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 도윤의 어머니가 반대했던 일, 결국 두 사람이 헤어졌던 일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서준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 그래서 이모는 이 결혼을 반대해. 하지만 이모, 이건 부모 세대의 일일 뿐입니다. 서준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린 다영이를 사랑합니다. 과거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포기할 수 없어요. 서준아, 넌 모르는 거야. 내 아버지가 얼마나. 이모, 죄송하지만 이건 제 결정입니다. 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나갔습니다. 명숙은 혼자 남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준은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이모한테 들었어요. 무엇을 들었니? 다영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과거요. 도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래, 사실이다. 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말한다고 달라질 게 있겠니? 서준은 아버지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아버지, 아직도 다영이 어머니를. 그만해라. 이제는 다 지난 일이야. 도윤은 서준의 말을 막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다영이와 결혼할 거예요. 과거가 어떻든 상관없어요. 알고 있다. 내 뜻대로 해라. 도윤은 아들을 지지했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결혼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양가는 예식 준비를 위해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명숙도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명숙은 처음부터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회의 장소는 서준이 예약한 조용한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도윤과 혜진, 서준과 다영, 그리고 명숙까지 5명이 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혜진이 먼저 인사했지만 명숙은 차갑게 반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분위기는 처음부터 경직돼 있었습니다. 서준이 회의를 시작하려 했지만 명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 결혼을 반대합니다. 모두가 명숙을 바라봤습니다. 이모, 무슨 말씀이세요? 서준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그 여자는 우리 집안을 한번 흔들어 놓고 떠난 사람이야. 명숙은 혜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며느리로는 안 돼. 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명숙 씨, 그건. 도윤이 말을 막으려 했지만 명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 그때 우리 집에서 쫓겨난 거 아직도 기억 안 나요? 명숙의 말에 다영이 놀라며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영아. 혜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빠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아요? 명숙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명숙아, 그만해. 도윤이 큰 소리로 동생을 제지했습니다. 왜요? 사실을 말하는 게 뭐가 나빠요? 과거를 들추는 게 무슨 소용이야? 소용 있죠.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순 없잖아요. 레스토랑 안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혜진은 눈물을 참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나가는 게 좋겠네요. 어머니. 다영이 혜진을 붙잡았습니다. 괜찮아, 다영아. 혜진은 딸을 안심시키며 레스토랑을 나갔습니다. 도윤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명수가, 오늘은 내가 너무 심했어. 오빠. 집에 가자. 서준아, 미안하다. 도윤은 동생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남은 서준과 다영은 망연자실했습니다. 서준아, 우리 어떡하지? 다영은 울먹였습니다. 괜찮아. 우리는 결혼할 거야. 서준이 다영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날 밤 혜진은 혼자 집에서 울었습니다. 50년 전의 상처가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다영이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를 위로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명숙 이모님이 하신 말이 사실이에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도윤 씨와 그래, 젊은 시절 우리는 사랑했어. 혜진은 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도윤 씨 어머니가 반대하셨어. 나는 가난한 집안 딸이었으니까. 그래서 헤어지신 거예요? 어쩔 수 없었어.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지. 다영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힘드셨겠어요.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하지만 혜진의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서준은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어제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이모님이 명숙이한테는 내가 말아마. 도윤은 아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며칠 후 도윤은 명숙을 다시 불러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명숙아, 앉아라. 네, 오빠. 명숙은 오빠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긴장했습니다. 지난번 일은 내가 너무 심했어. 하지만 오빠, 내 말 끝까지 들어. 도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혜진 씨는 잘못이 없어. 당시 우리 어머니가 반대하셨고 혜진 씨는 어쩔 수 없었던 거야. 그래도 오빠가 얼마나 힘들어했는데요. 그건 내 문제였어. 혜진 씨 탓이 아니야. 명숙은 오빠의 말을 듣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중요해. 우리 개인 감정으로 아이들 미래를 망칠 순 없어. 도윤의 말에 명숙도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빠가 그렇게 말씀하시니 명숙아, 제발 이해해줘. 명숙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오빠. 제가 사과할게요. 도윤은 동생의 말에 안도했습니다. 같은 시각 혜진은 다영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결혼 포기하는 게 나을까요? 왜 그런 소리를 해? 양가가 이렇게 불편한데. 혜진은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다영아, 너는 서준이를 사랑하니? 네, 사랑해요. 그럼 끝까지 싸워야지.
혜진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힘드실 텐데. 괜찮아. 엄마는 이미 50년을 버텨왔어. 혜진은 딸을 안심시켰습니다. 어머니, 도윤 씨를 아직도. 그만해, 다영아. 그건 중요하지 않아. 혜진은 말을 막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도윤을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혜진은 도윤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시 만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사과해야죠. 도윤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난번 명숙이가 무례하게 굴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혜진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명숙이한테는 제가 단단히 일렀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혜진 씨,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도윤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혜진 씨를 다시 만나고 나서 잊고 있던 감정들이 되살아났습니다. 혜진은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혜진의 고백에 도윤은 놀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른이에요. 아이들을 생각해야죠.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우선이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때 일은 정말 미안했어요. 혜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땐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도윤 씨 어머니가 저를 만나지 말라고 하셨을 때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혜진 씨를 힘들게 하셨죠. 돈까지 주시면서 떠나라고 하셨어요.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정말 가난했고 어쩔 수 없었어요. 그 시절 내 어머니의 고집이 결국 이렇게 남았군요. 도윤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더 용기가 있었다면. 아니에요. 도윤 씨 잘못이 아니에요. 혜진이 도윤을 위로했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도윤은 일찍 일어나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결혼식에서 혜진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내 자식이 내 과거의 아픔까지 짊어져야 하나 아니면 이젠 놓아줘야 하나. 도윤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결혼식장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50년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도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혜진이 서 있었습니다. 여기 계셨군요. 혜진 씨도 산책 나오셨습니까? 네, 마음을 진정시키려고요. 혜진은 도윤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오늘만큼은 부모로서 축복해 줍시다. 혜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일은 지난 일로. 그렇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의 행복이 우선이죠. 도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 씨, 저는 50년 동안 당신을 잊지 못했어요. 혜진의 고백에 도윤은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 놓아야 할 것 같아요. 저도 혜진 씨를 잊지 못했습니다. 도윤도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합니다. 네, 그래야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쓸쓸하지만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혜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만 용서합시다. 서로를. 그렇습니다. 이제라도 용서합시다. 도윤도 일어나 혜진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아이들 축복하러 가요. 네, 가죠.
두 사람은 나란히 결혼식장으로 향했습니다. 결혼식장은 이미 많은 하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화려한 꽃장식과 밝은 조명이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도윤과 혜진은 각자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로 눈이 마주칠 때마다 미소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드디어 결혼식이 시작됐습니다. 서준과 다영이 입장했습니다. 도윤은 아들의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혜진도 딸의 행복한 얼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혼식은 아름답게 진행됐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사랑을 맹세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함께 이겨내겠습니다. 서준과 다영의 맹세를 들으며 도윤과 혜진은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50년 전 두 사람도 이런 맹세를 하고 싶었지만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습니다. 명숙이 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지난번 일은 정말 죄송했습니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혜진은 명숙의 손을 잡으며 용서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저야말로 잘 부탁드려요. 두 사람은 화해의 악수를 나눴습니다. 피로연 중반 도윤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도윤은 마이크를 잡고 조용히 피로 연장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하객들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젊은 날의 어리석음이 오늘의 이 자리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하객들이 조용히 도윤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과거가 아닌 미래를 위해 모였습니다. 도윤은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혜진도 도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돈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도윤이 혜진에게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저 역시 용서를 구합니다. 혜진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더는 미련과 오해를 남기지 않겠습니다. 혜진은 다영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영아, 서준아, 행복하렴. 하객들 사이에서 따뜻한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감동의 순간이었습니다. 서준과 다영은 부모님께 다가가 두 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서준이 아버지와 장모님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해 주셔서. 다영도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하객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도윤과 혜진은 잠시 둘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혜진 씨, 오늘 정말 고마웠습니다.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안녕입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혜진은 돌아서서 떠났습니다. 도윤은 혜진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집으로 돌아와 서재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앨범을 다시 꺼냈습니다. 혜진과 함께 찍은 흑백 사진을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마침내 이 사진도 추억으로만 남게 되었구나. 도윤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쓸쓸하지만 평온한 미소였습니다. 50년간 가슴 한편에 남아있던 미련을 이제야 놓아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윤은 사진을 앨범에 조심스럽게 넣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과거로 남겨둘 때였습니다. 며칠 후 서준과 다영이 신혼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행복한 얼굴로 부모님을 찾아뵀습니다. 아버지, 잘 다녀왔어요. 그래, 수고했다. 도윤은 아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장모님께도 인사드리고 왔어요. 그래, 잘했구나. 서준은 아버지의 표정이 한결 편안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이제 마음이 편해지셨어요? 그래, 이제야 정말 편해진 것 같구나. 도윤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과거를 놓아주니까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어. 서준은 아버지를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이제 행복하셔야 해요. 고맙다, 서준아. 그날 저녁 도윤은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공원을 걸으며 별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도윤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50년간 짊어진 짐을 내려놓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도윤은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셨습니다. 좋은 하루가 될 것 같구나. 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사연 마음에 남으셨나요? 당신의 아침을 깨우는 짜릿한 이야기, 탄산 드라마는 내일도 다시 찾아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큰 감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